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연기가 도시를 뒤덮으며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오렌지빛으로 물든 하늘이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로 수십조의 재산 피해와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며 위력을 더해가는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를 뛰어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라 하면 얼음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북극곰이나 태풍으로 물에 잠긴 마을, 가뭄으로 갈라진 경작지 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연속적이고 거듭해서 일어나며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기후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뉴욕 매거진에 실린 생존 불능 지구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미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굶주림, 경제 붕괴, 우리를 쪄 죽이는 태양,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기후변화가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19년 2월에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펴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2020년 4월에 소개됐는데요. 저자는 환경운동가나 환경 전문가도 아닌 신문기자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런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생존 프로젝트를 마련하지 않고 환경운동 차원에서만 논쟁이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재난은 환경오염 문제를 넘어 우리 자신을 파괴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각성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절박하고 긴급한 저자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로 시작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밝히기 위해 이 책에서는 기후재난을 모두 12가지 주제별로 나눠 미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시스템의 붕괴와 같이 소제목만으로도 충분히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난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기후재난은 지구온난화와 직결됩니다. 지구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미국과 같이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하고 4, 5등급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25에서 30%가량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온난화가 1.2도만 진행돼도 그린란드 빙상이 급변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빙산이 녹아내리는 것만으로도 해수면은 여러 해에 걸쳐 6m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결국 마이애미, 맨해튼, 런던, 상하이, 방콕,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가 침수될 것입니다.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적도의 주요 도시는 거주불능 지역으로 바뀝니다. 북극의 빙산이 붕괴하기 시작해 기후재난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식량 측면에서는 전 세계 옥수수와 수수 농장에 악영향을 미쳐 식량 공급에 큰 압박을 가할 것이며 2.5도 상승하면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시작될 것입니다. 온난화가 가속해 온도가 5도 상승하면 전 지구가 거주 불능 지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영구적인 가뭄띠가 온 지구를 둥글게 포위하고 북극 일부까지도 열대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행성으로 변하게 된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량 증가는 화석 연료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70%는 버려지는 형태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절반은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이 또한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이래로 위협적인 폭염 발생 빈도가 50배 이상 증가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해마다 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80년이면 현재 연간 최고 기온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날수가
250배 늘게 된다고 합니다. 탄소 농도 증가는 식량 문제 악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중국의 한 연구팀은 20억 명이 주곡으로 삼는 18종의 별을 대상으로 단백질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을수록 영양소 전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벼 한 작물에만 작용해도 6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산불이 세계적인 유행이 돼버렸다고 말하는 저자는 지금의 화재는 불장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는 2017년 화재 피해 면적이 2014년에 비해 10배 증가하고 스웨덴은 2018년 북극권에 속하는 산림지역의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또한 기후재난은 물 문제로 인한 갈증과 가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인 거대 도시 20개 중 14개 도시가 현재 물 부족이나 가뭄을 겪고 있고 세계 인구 중 절반이 넘는 40억 명은 매년 적어도 한 달은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하는 지역에 거주합니다. 바다오염이 불러오는 대멸종 사태들도 심각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해양온난화와 산성화 문제로 2030년에는 바닷속 산호초의 90%가 위험에 빠질 것을 경고합니다. 산호초는 해양생물 4분의 1을 지탱하며 약 5억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과 수입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나타나는 공기질 지수 지표는 마실 수 없는 공기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인 AQI 301에서 500 범위에서는 심장 및 폐질환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심폐질환자나 고령자의 조기 사망률 증가를 유발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모든 종류의 외부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 분쟁 및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는 기후 재난으로 겪게 될 암울한 미래 모습입니다. 기후변화 시대는 사회를 근간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기온이 불과 1도 올라간 오늘날 세상에서 산불, 폭염, 허리케인 소식은 이미 뉴스를 잠식했으며 머지않아 우리의 이야기와 일상생활로까지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온이 2도 혹은 3도 증가하면 기후변화는 일상과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리라 전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하나만으로도 일상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를 찬반 논쟁의 대상으로 한가로이 머물 때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생존 프로젝트를 수립해 다 함께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물론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복수도 아니고 인간이 손쓸 도리가 없는 자연의 처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절망과 체념으로 섣부른 종말론이나 허무주의를 불러들이는 것도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지구온난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서로 모순적이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희망을 전합니다. 같은 위기로부터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또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동시에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체와 문명을 일으킨 기후 시스템은 불과 한 세대의 인간 활동 때문에 온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다다를 만큼 연약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의 불안정성을 초래한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뜻하기도 하며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같은 시간 내에 손상을 멈춰야 한다. 인간이 문제를 초래했다면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인류가 초래한 문제라면 답 역시 인류가 내야 하고 우리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입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은 다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 자신의 삶과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나가겠다는 다짐에서 시작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생존 프로젝트를 마련하고자 세계 인류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라 같은 희망이나 예측마저 짓밟을 가장 무서운 재난의 도래라며 우리의 저변에 깔린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인간은 온갖 역경을 딛고 승리해왔습니다. 그처럼 기후변화 문제도 충분히 극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제목은 역설적으로 파멸의 자극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려는 저자의 의도 아닐까요?